감정평가의 시작은 How Pass.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감정평가 합격을 위한 자리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차 시험 전이어서 저는 감정평가 실무 담당하고 있는 황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학 본론을 강의하는 새내기 이종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일단, 1차가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2차 아우 시험에 시작이죠. 대해서 이제 또 더 골치 아픈. 준비를, 네. 2차 시험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제목을 같습니다. 굳이 정하자면 이제 1차 시험 합격 후. 합격 후. 포스트? 포스트 그러니까 1차 시험. 1차 시험.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나오면서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궁금해. 좀 예. 궁금하긴 해요. 어땠어요? 저요? 예. 이게 뭐 객관식이다 보니까 음. 본인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아, 하긴 뭐. 맞췄다. 보고 나면은 네. 뭐 알지 됐나 그쵸. 안 됐나 바로 그래도 알게 그날 되고. 바로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음. 그치. 6시에 답이 뜨죠. 또 그치, 6시에 그치. 답이 나오죠. 그러면 시험지를 가져 나올 수 있고 6시에 답이 뜨니까 본인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이제 발표가 나기 전에 한 달 전에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걸 알아야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를 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는 꼭 답 체크를 해서 나오시는 게 가다방 공개 5시. 5시? 5시. 답, 5시. 5시. 5시 아니란 5시랍니다. 5시로 5시에 그 답이 나오니까 그때 되면은 합부를 5시? 알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2차 과목을 공부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그쵸, 이제 전혀 안 시작이신 해보- 분들. 공부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과목 성격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쵸? 일단 이론은 뭐 어떤 과목이고 실무는 어떤 과목이고 복귀는 어떤 과목인지를 살짝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저 실무 강사니까 실무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무는 모의 감정평가서를 하나 작성해보는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평가서. 네. 그래서 문제 형식은 그 모의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던져줄 거고 그 자료를 구성해서 하나의 완성된 평가서를 만드는 게 감정평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정도 동안 준비를 할 것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거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평가서를 쓰는 기술들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실무에서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원론에서 많이 배우셨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배우고 거기에다가 현업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거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논술형으로 좀 풀어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이라는 법을 이제 주 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조문을 좀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판례들을 암기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이제 문제로 풀어내는 보상금 증액 청구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거 얘기하는 거죠. 소송에 대한 이제 그런 판례들. 그럼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전 실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수를 다루는 시험이고 그다음에 밖에서 접해보지 못한 그렇죠. 개념들이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특히 1차 과목에서 배워보기 좀 어려운 물론 학원론에서 간단한 것들은 배우긴 하지만 그런 걸 접해보기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실무가 조금 어려운 과목이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2차 수험생들은 비중을 어차피 나중에 비중 비슷해지겠지만 그렇겠죠. 처음 시작 비중은 몇 대 몇으로 이제 시리법에서 비중을 두면 좋을지. 실무 기준에서 한 8대 1대 1 정도의 압도적. 공부 실무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압도적이군요. 거의 초반 공부할 때는 이론 법규 같은 건 이제 수업만 좀 꾸준히 잘 들어가시고 나머지 개인적인 공부 시간은 실무 문제 푸는데 좀 투입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필요합니다. 2차 강사를 하려면 실무 강사 해야 되겠네. 그렇죠? 방금 시리법 비중은 다른 이론쌤이나 법규쌤들 동의를 하시는 경우입니까? 동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주입병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실무가 그래도 평가사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항상 실무를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많이 쓰죠. 항상. 거기서 꽈락률도 좀 그렇지. 가장 높고 뭐 실무가 이제 어느 학원에서 좀 잘하는 강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좀 이제 뜨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비중은 비슷해지겠지만 처음 시작은 일단 그렇죠. 실무의 거의 뭐 80%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실무가 가장 응용스러운 거지. 가장 응용스러운 그렇죠. 거. 모의 평가서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접해보지를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렇지. 맞아요. 뭐 이론이라든지 법규는 일반
일반적인 그래도 뭐 조문이라도 있고 하니까 접해 보지만 이거는 뭐 접해 보는 게 응용을 없으니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애들 보니까 다들 보니까. 정말 연습 엑사이즈 많이 해. 그쵸. 연습 많이 해야 처음에 감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과목이어서 초장에 실무를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론밖에 공부할 시간도 못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네. 그러면 이게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2차를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죠. 나머지 3개월이나 아니면 다음에라든가 이럴 때 그러면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혼자서 이제 계획을 하는 게 맞을까? 순서가 이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본다면 뭐가 맞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상담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네, 뭐 학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있지만 있죠. 어쨌든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좀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정말 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그럼 화면학 교과서도 그럼 1차 받고 나서 2차 공부에 상담 받았나요? 전 바로 사왕이 형한테 갔죠. 김상학 평가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황이 형이에요? 오빠는 아니잖아요. 아저씨. 선배. 네. 김상학 평가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서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그냥 혼자서 맞아요. 일하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안내를 받아야지. 이런 것들 근데 또 개별적으로 상담해주세요 요청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 그런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1차 끝나고 나서 상담 캠프를 또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전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그 평가사들 명 모셔가지고 네, 맞아요. 부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돌려야 될 것 같아. 그거면 좀 약간 좀 더 그렇죠.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논의한 거는요. 1차 시험이 이제 합격한 후에 이제 포스트로 어떻게 2차를 준비할지 아니면 이제 동차로 가는 건지 내년에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주 감사합니다.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